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 오빠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예상대로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4분기 배당금 마지막 매수일이라 74,600원인가에 좀 많이 매수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오늘 샀던 게 더 나았을 뻔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운 마음에 오늘 14주를 추가 매수했는데요. 매수 가격은 71,700원입니다.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가격에 매수를 한 것 같아서 그나마 어제 비싸게 산 게 조금 위안이 되네요. 저는 이제 총알을 거의 다 소진을 해서 올해는 이제 더 이상 매수를 못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 매수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어제 참고 오늘 저가에 매수하셨으면 그래도 성공적인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제 거의 최고가에 매수를 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긴 하지만 저의 선택이니까 후회는 없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올해는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개인들의 연말 매도 폭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온 것 같진 않습니다. 이렇다 할 폭락은 없었고 오히려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죠. 개인적으로 저는 현금화를 시키지 않고 계속 풀베팅 상태로 들고 왔기 때문에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을 하셨을 텐데 그래도 올해는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저도 뿌듯합니다. 가뜩이나 취약한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식으로 돈을 버는 분들이 좀 많이 나오고 또 인식도 개선이 돼서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삼성전자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다른 종목 두세 배씩 오를 때 삼성전자는 한 30%, 40% 이 정도밖에 오르지 않아서 잡주라고 욕도 많이 먹었었는데 이렇게 막판에 급등을 해줘서 뭔가 이름값을 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동학개미들이 특히 삼성전자를 정말 많이 매수를 했거든요. 우선주 같은 경우는 거의 개인들이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어찌됐든 올해는 우선주와 보통주가 나란히 7만원대를 돌파하면서 저점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100%에 가까운 수익률을 올리셨을 겁니다.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여기서 그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내년에는 10만원 돌파까지도 저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호재가 너무 많기 때문인데 오늘은 스마트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삼성전자 2021년 스마트폰의 판매 예상 대수가 3억대를 돌파할 것으로 벌써 전망치가 나와 있는데요. 이 덕분에 목표가 역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판매 대수로는 글로벌 점유율 1위지만 영업이익률은 애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중저가 폰의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일단 애플의 아이폰은 매니아층이 워낙에 두텁다 보니까 가격이 아무리 비싸게 나와도 무조건 사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비싸게 내놓는데 그래도 잘 팔리죠. 그래서 판매 대수로는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많이 떨어지지만 수익률은 훨씬 좋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데 정말 똥 빠지게 팔아놓고 막상 남는 거는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최근 정책을 보면 이 프리미엄 폰의 비중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폴더블 폰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갤럭시 S 시리즈와 함께 삼성전자의 가장 프리미엄 라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대박이 나야 수익성이 많이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가형 라인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저가형은 저가형대로 최선을 다하고 이 프리미엄 폰의 비중을 특히 높이는데 힘을 많이 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중저가형 폰의 비중이 높다고 해도 연간 3억대를 판매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비록 애플만큼 많이 남진 않겠지만 판매 대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매출과 영업이익도 증가합니다. 게다가 내년에는 파운드리 산업도 호황기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신영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8만원에서 87,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스마트폰 얘기가 나온 김에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 사업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상징적으로 스마트폰 글로벌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다는 게 의미하는 바가 크고요.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스마트폰 매출을 보면 30조가 조금 넘습니다. 영업이익도 4조 4,500억이 나왔는데 이 정도 수치면 삼성전자 전체 매출의 거의 절반에 해당이 되고요. 영업이익의 3분의 1을 넘는 수치입니다. 3분기 때 삼성전자 전체 매출이 약 67조 정도가 나왔었고 영업이익은 12조가 조금 넘었었죠. 이렇게까지 사실 많이 나온 적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3분기에는 특히 스마트폰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평소보다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내년에도 스마트폰의 전망이 좋다고 하니까 3분기만큼 또 분발을 해서 내년에는 오히려 또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으면 하는 바람이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에게 있어서 이 스마트폰 사업은 스마트폰에만 국한되지 않고 반도체와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의 핵심 두뇌라 할 수 있는 모바일 AP, 우리가 엑시노스라고 부르죠. 이 엑시노스 칩이 삼성전자 시스템 LSI에서 직접 설계가 되고 파운드리에서도 직접 생산이 되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필수로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미지 센서는 카메라 렌즈와 연동되는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데 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주는 반도체입니다. 요즘에는 웬만한 스마트폰 카메라에 렌즈가 기본 3, 4개씩 달려 나오죠. 렌즈의 개수만큼 이 이미지 센서 개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판매 대수가 많을수록 이미지 센서 사업도 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바일 AP와 이미지 센서는 삼성전자에서 정말 주력으로 밀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분야에 해당이 되거든요. 자, 2030년까지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세계 1위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세계 최고지만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그나마 제일 잘하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모바일 AP와 이미지 센서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죠. 모바일 AP 점유율은 현재 세계 4위 정도 하고 있고요. 이미지 센서는 소니에 이어서 세계 2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미지 센서는 지금 소니를 거의 다 추격을 해서 세계 1위로 올라설 가능성도 꽤 높아 보입니다. 아마 몇 년 안에 세계 1위 소식을 전해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스마트폰이 잘 팔리면 모바일 AP와 이미지 센서도 잘 팔리는 것이고요. 비메모리 설계와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점유율을 올리는데 상당한 역할을 해줍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죠. 스마트폰에는 모바일 D램과 낸드 플래시도 들어갑니다. 모바일 D램과 낸드 플래시는 메모리 반도체에 해당이 되는데 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수십 년 동안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스마트폰 판매량이 늘어나면 모바일 D램과 낸드 플래시의 점유율도 확대가 됩니다. 또 스마트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디스플레이잖아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중소형 OLED와 갤럭시 Z 폴드에 들어가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도 삼성전자가 점유율 1위입니다. 한마디로 스마트폰 사업은 스마트폰 하나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매출과도 아주 큰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의미하는 바가 크죠. 이렇게나 중요한 스마트폰 사업이 내년에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호황기가 온다고 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 개만 나열을 해도 당장 내년부터 D램 슈퍼 호황기 찾아오죠. 파운드리 역대 최고 실적 거의 확실시 되고 있죠. 스마트폰도 거의 2017년에 필적할 만한 역대 최고 매출 예상이 되고요. 글로벌 경쟁사에 비해서 아직도 저평가가 되고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공룡 기업들이 자체 칩 개발을 하면서 파운드리 수요량도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굵직한 거 몇 개만 제가 나열을 했는데도 내년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주가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뭐 10만 원 돌파 충분하다고 봅니다. 뭐 주가라는 것은 결국 기업의 실적에 비례하는 것이니까요. 미래가 밝은 만큼 주가도 더 올라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요. 마음 편히 먹으시고 장기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